면역학, 코비 면역학에서 대한미생물학교 옹김인데, 이제 면역 결핍 장애에 대한 내용을 쭉 보는 중에 누드 마우스 가슴샘과 피부상 비의 발생을 저해하는 이 결함은 가슴샘이 없거나 흔적 가슴샘으로 남아 T세포의 발달을 막고 세포성 면역계 결핍이 일어난다. 면역 결핍이 신기하다.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 복합 면역 결핍증. 유전자 제거 마우스. 자, 이렇게 면역 결핍한 동물은 참 누구도 이런 모습이 되네요. 2차 면역 결핍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 원천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유전적인 소인을 나타내는 상태인 CVID와 혼동되기도 한다. 증상은 재발성 감염을 포함하며 정상 T세포 수와 기능을 가진 매우 낮지만 검출 가능한 수준의 면역 글로불린을 가진 젊은 성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질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 T세포 결함이 더 악화된다. 이 질환에는 면역 글로불린 요법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된 비슷한 질환과 달리 이 질환은 유전적인 원인의 증거가 없다. 후천성 저감마 글로불린 혈증, 산모로부터 태어난 정상 이와는 혈중 면역 글로불린이 결핍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모에 부족한 IgG가 전달되어 이와에게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약제 유발성 면역 결핍증은 알려진 또 다른 종류의 2차 면역 결핍증. 이 상태는 어떤 종류의 환경적인 인자에 대한 노출에서 비롯된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거나 또 거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 이식 후에 사용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 억제 약물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면역 억제제의 작용 메커니즘은 T세포 또는 B세포가 공통된 표적이지만 면역 기능의 결함을 일으키는 작용 기전은 다양하다. 16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식 면역에 대해 좀 더 특이적인 면역 관용을 유도함으로써 일반적인 면역 결핍 부작용을 우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암 치료에 사용되는 세포 독성 약제 또는 방사선 치료가 후천적인 적응 면역 결핍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역 억제제는 일반적으로 T세포 또는 B세포를 표적하지만 면역 기능의 결함자를 일으키는 작용 기전은 다양하다. 이러한 암치료법은 종종 묘제기를 포함하여 신체에서 급속하게 분열하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면역 결핍 상태를 유발한다. 이러한 치료 환자들은 세밀한 감염 관리가 필요하다. 나이는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연령이 어리거나 노인의 경우에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에게서는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면역 기능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신생아, 특히 미숙아는 감염에 매우 취약할 수 있으며 미숙의 정도는 면역 기능 장애의 정도와 연관이 있다. 정상적인 면역기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일지라도 선천 적응 면역 기능이 완전히 성숙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생후 첫 6개월 동안은 모체 항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유년기 전염병에 대한 일반 예방접종이 2에서 15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실시가 된다. 노년기에는 또 다시 감염에 의한 위험이 높아지는데 암과 마찬가지로 특히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취약해진다. 에이즈 환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영양실조이다. 영양실조가 있네요. 2차 후천성은 약물 또 영양 결핍 연령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HIV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에이즈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전 세계 에이즈 유행인데
에이즈의 전염병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매년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여전히 있다. 레트로바이러스 HIV1이 에이즈의 원인 병원체이다. 레트로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이며 이 유전적 정보는 숙주 내에서 바이러스 역전사 효사 단백질에 의해서 DNA로 역전사된다. 바이러스 유전체의 상보적인 DNA 사본은 숙주 염색체에 삽입되어 프로바이러스 형태로 세포 분열 시에 함께 복제된다. 프로바이러스는 어떤 활성 신호가 개시되기 전까지 세포 내에 잠복하여 존재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활성 신호에 의해서 활발히 전사가 이루어지면 많은 바이러스 입자가 형성되어 세포를 용해시킨다. 5년 후에 HIV와 가까운 HIV2가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로부터 분리되었다. HIV 원간 바이러스가 인간 이외의 영역류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들 중에 일부가 HIV1과 2가 기원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원숭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변형체인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일부 원숭이에서 면역 결핍증을 유발한다. 전형적으로 SIV는 자연계 숙주에서 질환을 유발하지 않지만 다른 종에 조사되면 에이즈와 비슷한 면역 결핍증을 유발한다. HIV의 구조는 역전사 효소, 지질 이중막이 있고 프로테아제가 있고 매트릭스, 인트그라제 이렇게 막이 되어 있고 핵심 개념은 에이즈 레트로바이러스가 유발한다. 침팬지, 고릴라 그리고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유입되었다. 이런 것이 세계 도처에 발견된다. 세계 도처에서 이런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다. 이런 거죠. HIV1 감염은 성행위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감염된 체액과의 접촉을 통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오염된 주사바늘 사용에 의한 혈액으로의 직접 이동 또는 임신, 출산, 모유, 수유 과정에서 산모로부터 유아로 전파된다. 성행위 동안의 정액과 질 분비물의 HIV와 감염세포가 병변, 찰과상 또는 눈물을 통해서 점막 상피를 통과한다. 또한 바이러스는 트랜시스토시스나 수지상세포 연장과 결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최외 연구는 HIV 구조와 생명 주기를 밝혀낸다. HIV의 표적세포 감염과 바이러스 복제에 대해서 표적세포 프로바이러스의 활성화가 떨어나와서 새로운 새끼를 치게 되어진다. HIV는 지질 이중층과 숙주세포에서 감염과 번식이 필요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3개의 구조 유전자 그리고 6개의 조절 유전자가 포함된 2개의 RNA 유전자를 갖는다. 세포가 활성화되면 프로바이러스는 새로운 RNA 유전체와 mRNA로 전사된다. 퍼져나간다 이 말이죠. 바이러스가 감염을 유발하는 R5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CCR5 보조 수용체를 이용한다. HIV 감염은 점진적인 면역 기능 손상을 일으킨다. 점진적인 핵심과의 개념 HIV 감염은 CD4 세포로 고갈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심각한 면역 기능의 손상을 유발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보통 기회 감염이나 암으로 사망한다. 초기 HIV 특이적인 항체 및 세포 독성 T세포 반응은 부분적으로 바이러스 소진을 제어하지만 역전사 효소에 의한 오류로 인해 바이러스가 변이 되고 기존 항체 및 세포 독성 T세포의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발생한다. 이 환자는 기회 감염 질환에 취약하게 되어진다. 시간 경과에 따른 에이즈의 진행으로 이어진다. 에이즈가 이렇게 성인과 청소년의 HIV 감염에 대한 단계별 정의는 다양한
전신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HIV 감염과 연관된 면역학적인 이상, 초기 후기, 초기 후를 림프성 조직 구조, 선천 조직, 항체, 세포 독성, HIV 감염이 지속되면서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항 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은 HIV 복제, 질병의 진행, 감염 전파를 막는다. 역전소 효소에서 막을 수 있는 연구가 있다라는 거죠. HIV 모자 감염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수많은 치료받지 않은 임신에서 전 세계로 신생아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해서 초점은 HIV 감염은 바이러스 생명 주기의 특정 단계를 표적하는 항 레트로바이러스 제제로 치료한다. 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가 있다는 거죠. 레트로바이러스 막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 이렇게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한다 이 말이죠. 면역 결핍 진화로부터 우리 질병에 대한 방어체계로 면역 체계. 그래서 2차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영양실조, 면역 억제 약물 치료, HIV 감염 등 일생동안 면역 반응에 해를 주는 원인에 의해 비롯된다. HIV는 역학, 생물학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HIV에 대한 강공의 중화 항체를 가지는 중화 항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약물요법으로 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HIV 에이즈 대유행을 끝내고자 하는 희망으로 전적으로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한다. 효과적인 백신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의 관건이다. 이런 연구, 이 연구가 백신을 위한 연구의 핵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또 이런 의학적인 면에서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암과 면역계는 암세포 19, 암세포 인지, 암세포 면역계, 감염질환 사망률이 서구 사회에서 줄어들어서 암은 심장질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이 되었다. 현재대로라면 미국의 남성 거의 절반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암이 면역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참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참 종양이 이렇게 다양해서 침습성으로 초기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침륜하게 된다는 거죠. DNA 변형이 축적되거나 유전자 전이가 일어나서 암을 유발할 수가 있다. 외부 바이러스 감염 및 염색체 전이를 포함하여 암 유발 물질 및 DNA 손상을 초래하는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축적되면 조절되지 않는 세포 증식과 세포 형질을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 알죠? 그래서 버킷 림프종에 의한 염색체 전이, 암 유전자, 세포 성장의 증식을 촉진하는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 방해하는 유전자, 세포 삼일 유전자 이렇게 있는데 암 유전자, 원발 암 유전자는 세포 성장 및 증식이 관련된 정상세포 유전자이다. 원발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거나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일어나 통제되지 않는 세포 증식 또는 암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다 면역이 떨어지면서 세포가 세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밖에서 원인자가 어떤 항원의 바이러스 또는 독성 물질 등등에 의해서 DNA가 또 어그러지면서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종양 억제 유전자 또는 항종양 유전자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단백질들을 지령한다. 세포 삼일 유전자, 암 관련 유전자들의 세 번째 범주는 세포 예정사, 세포 삼일 촉진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세포 생존을 억제하여 종양 억제 유전자처럼 작용하는 반면에 항세포 삼일 유전자는 세포 생존을 촉진하여 암 유전자처럼 작용한다.
한다. 뭐 이렇게. 암 유전자는 전형적으로 전사인자, 성장인자 또는 세포 내 신호 전달 분자와 같이 세포 성장 및 증식을 촉진시키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을 지령하는 DNA 염기 서열이다. 다단계 과정에 의한 악성 형질 전환 발생이라. 순초적인 유전적 손상이 되어지는데 암의 특징들. 전형적인 세포 형질 전환의 유전적 돌연변이의 예들은 과학자들이 암에 대한 흥미로운 공통 특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모든 종양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성장 비교 우위를 보인다. 성장 비교 우위를 보인다. 암의 특징이 마구마구 잡아먹는. 그런데 그것이 세포 형질 전환은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에 여러 유전자에 축적되는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의 결과로 발생하며 점차적으로 세포 성장 및 생존에 대한 정상적인 관문들이 기능을 못하게 한다. 기능을 못하게 막아버린다. 숙주의 종양항원은 숙주에 위협적이지만 종양세포는 여전히 자기 세포이므로 대부분의 종양세포와 관련된 항원들은 항생성을 유지하고 자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암세포가 독특하거나 부적절한 항원들을 발현하여 면역계에 의해 인지된다. 이들을 총체적으로 종양항원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종양항원은 펩티드로 분해되고 제1형 MHC 분자에 의해 제시되어 면역계에 의해 인지가 된다. 실제로 많은 종양항원들이 항원 특이 세포 독성 T 림프의 증식을 유도하는 현상으로 발견되었다. 사람 T 림프들에 의한 인지되는 종양항원은 그 기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나눈다. 오로지 종양에서만 발견되는 유전자에 의한 지령된 항원, 정상 유전자와 돌연변이에 의해서 지령된 항원, 특정 발달 단계에서만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항원, 특정 종양에서만 과발현되는 항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이렇게 정상세포, 변형된 자기 펩티드, 암 태화성 펩티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정상 단백질의 과발현, 뭐 이렇게 핵심 종양 특이 항원은 DNA 돌연변이 또는 암 유발 바이러스로 생성되는 비자기 단백질로 면역계가 외부 물질로 인지하는 펩티드를 생성한다. 독특한 발현 양상을 보이는 정상세포 단백질이 종양 연관 항원이 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그 이상.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 여성 사망률의 3번째 주요 원인이고 암으로 인한 여성 사망 요인으로 유방암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많다는 거죠. 빈발현성 자궁경부암 예방은 HPV 감염을 예방하는 일처럼 보인다. 감염해서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핵심은 암 관련 항원은 비정상적인 발현 양상을 나타내는 정상세포 단백질로 이 물질이 아니다. 일부 경우 이들은 면역계에 의해 인지될 수 있거나 임상적으로 암을 추적, 관찰하거나 혹은 치료 타겟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은 암에 대한 면역계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암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내인성 및 외인성 기전들이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경로가 내인성 기전의 한 예로 이는 조절되지 않는 세포 성장의 첫 신호가 보일 때 세포 노화와 손상된 DNA 복구 또는 세포 3일까지 촉진한다. 면역 편집에 의해 종양 성장의 억제와 촉진이 모두 가능하다. 그죠? 면역을 통해서 세포를 형질 전환시키는 바이러스를 파괴시키고 빠른 속도로 병원체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적극적으로 형질 전환 세포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핵심은 면역 편집은 어떻게 종양 특이 면역 반응이 발달하여 암세포를 확인하고 죽이고 암세포의 죽음과 생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지와 어떻게 면역 회피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의 선택과 생존을 촉진시키는
그 설명을 모델하는 것이다. 암 면역 편집의 3단계 건강한 조직은 해피 NK 세포가 있는데, 그래서 암 면역 감시를 하고 NK 세포 등등 이 형에서는 암 지속 잠재가 되어지고 또 해피 NK 세포가 기능을 하지 않네요. 면역계와 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은 마우스를 모델로 사용했다. 마우스를 모델로 해서 선천적인 암 억제자들은 NK세포 등등 있죠. NK세포. 암 제거에 관여하는 적응세포성 면역 반응 과정의 관련 세포들은 CTL 반응을 유도하는 NK세포 차단하면 잠재암이 도출되지 않으나 이렇게 비림프근은 종양특이 항원에 반응하여 종양세포 인지와 용해를 촉진하는 항종양 항체를 생산한다. 종양면역에서 사이토카인의 역할은 사이토카인 또는 사이토카인 반응 경로를 제거한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서 종양세포 제거에 의해 사이토카인의 역할을 규명했다. 그래서 NK세포 M1 형 큰 포식세포 및 호성구를 포함하는 몇몇 비적응 면역, 선천 면역 세포 및 면역 경로들과 각각 이들 세포들이 만드는 이런 것들은 사이토카인들이 암 인지 및 제거에 관여한다. 선천 면역력이 암 생존을 촉진하는 면역 반응 요소들은 만성염증이다. 만성 또는 지속性 염증은 여러 기전을 통하여 종양 촉진 미세 환경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 지속적인 염증 반응은 세포 스트레스 신호를 증가시키고 유전자 독성 스트레스를 조장하여 세포에서 돌연변이 빈도를 증가시켜 종양 발생을 촉진한다. 둘째, 백혈구에서 분비되는 성장 인자와 사이토카인들은 종종 세포 증식을 유도하고 비면역계 이후의 종양세포가 돌연변이의 결과로 이러한 성장 촉진 인자들이 반응하는 능력을 획득할 수가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어떤 면역세포들과 이들이 생산하는 요소들은 암 성장을 진행시키고 지속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염증은 혈관과 림프관 생성을 촉진하여 국소적인 혈관 성장을 촉진한다. 이로써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고형 종양 부위로 유도하고 새로 형성된 림프관을 통한 전이를 통해 종양세포가 주위 조직으로 침입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암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종양항체, 종양의 이런 원리가 백혈구 침입은 종양 제거에 중요하나 장기간의 만성염증 및 종양항체는 생존율과 반비례한다. 종양 미세 환경에서 종양 면역 억제 세포 및 이들이 생산하는 사이토카인이 있으면 종양 생존 및 면역 회피를 촉진시킨다. 염증들이 많은 이를 제외시켜야 된다. 종양 세포들은 면역 인지와 세포 자살을 회피하도록 진화했다. 그래서 해피 돌연변이 종양세포가 생긴다라는 거죠. 해피. 어떤 높은 제1MHC가 딱 발현해서 그래서 처리된 종양항원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것이 약해지면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종양세포의 세포 사멸 내성이라. 암의 진화의 한 부분으로서 종양세포는 세포 예정사 또는 세포 사멸의 유도에 저항성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물론 종양세포 증식과 사멸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종양세포군 증가를 동반한다. 약한 보조자극 신호와 면역 억제제인 미세 환경, 현질 전환된 세포는 제1형 MHC 분자 발현 저하, 항세포 사멸 반응 및 T세포 활성에 필요한 보조 자극을 무력화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여 면역 억제적인 미세 환경을
조절한다. 이렇게 암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항암 면역요법은 오늘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면역보강제 암치료, 신면역보강제 암치료, 그 약물 먼저 수술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암치료용 면역요법의 유형은 T세포, 조직경세포와 항원 암세포가 있다면 이것을 해서 접촉해서 종양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 항체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세포형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거나 또는 가발현된 세포면 마커에 결합하는 단클론 항체는 암세포를 인지하여 독소 또는 포식세포에 의한 제거를 위해 사용될 수가 있다. 종양특이 T세포의 증식 및 제작, 자가 T세포 이식 면역은 CAR와 같은 조작 여부와 무관하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체내에서 오랫동안 사는 세포 기반 치료를 할 수 있다. 세포 암 치료를 위한 경주 1989년 이스라엘 동료 연구자들은 면역 글로불린과 T세포 수용체로 이루어진 새로운 인공 키메라 항원들이 T세포 수용체를 처음 발표했다. 그런 발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치료용 암 백신은 항암 면역 반응을 증진시키거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서 고안되었고 종양 항원으로 자극한 자가 T씨를 주입하거나 자가세포를 시험관대에서 자극하여 수를 늘리거나 숨겨진 종양 신생 항원을 면역계에 제시하는 것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이런 다양한 의학적인 전략이 있어서 T세포가 발현 암세포를 인지해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참 이것은 과학적, 의학적이고 면역 억제 가장 유망한 새로운 항암 면역 요법 중에서 하나는 같은 보조 억제 분자에 대한 단클론 항체를 단독으로 병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종양 특이적 T세포의 면역 억제 조절을 차단하는 것이다. 면역이 일어나게 도와준다. 지난 50년 많은 연구로 암의 원인과 유전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종양 미세 환경에서 암 면역계의 중대한 역할을 확인했다. 암 유전학의 이해와 더불어 항원 제시 T세포 활성화 및 면역 조절 신호 전달 관련된 기초 과학 연구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자연적인 면역 경로를 유도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에 보다 집중하여 임상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은 결론은 우리가 T세포, B세포 등 면역을 활성화해서 암을 파괴하는 이 일이 주관건인데 그러면 면역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